눈을 뜬 나의 이야기 11편. 2007년 수능을 앞둔 어느 날 3학년이 되면서 하은이와 나는 아쉽게도 다른 반이 됐지. 2년간 매일같이 붙어다닌 우리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반이 됐을 때 서로 너무 어색하고 아쉬웠어. 그래도 매번 쉬는 시간마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하면서 그나마 위안이 됐지. 그날도 역시 나는 학교에서 야자를 하고 있었어.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가 없던 나는 할 수 있는 게 책 보는 것밖에 없어서 의도치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공부를 잘했어. 하은이도 나와 비슷한 대학교를 가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렇게 야자 시간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 내 눈에는 앉아있는 친구들 말고 다른 것들도 역시 보였어. 낡은 사물함에 기대어 서 있는 여자애, 교탁 옆에서 보이는 등이 굽은 할아버지. 그런데 이것들은 다행히 내가 모른 척을 하니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진 않았어. 그러니 나도 그냥 모른 척하고 공부를 했지. 그러면서 하은이가 있는 교실도 걱정이 됐어. 그것들을 느끼는 하은이가 잘 버티고 있으려나 하고 말이야. 밤 9시쯤 됐을까? 나는 고개를 들었어. 소리가 들린 게 아니고 무언가 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 교실 안에 그것들이 아닌 다른 시선. 그 시선은 뭔가 선명하고 집요하고 또 다른 악의마저 느껴지는 듯한. 난 고개를 돌려 우리 교실의 뒷문에 있는 복도 쪽 창문을 봤지. 그 작은 창문 밖에는 학생들이 지나다니질 않아. 불이 꺼진 복도가 보였고 그곳에는 웬 여자 한 명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 그 여자는 그 어두운 복도에 서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지. 나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에 몸이 굳을 수밖에 없었지. 노골적인 악이, 나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강한 느낌. 나는 그래도 2년간 나름 훈련 아닌 훈련으로 인해 쳐다보며 저리 가라, 여기 네 자리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외친 후 다시 공부를 하는 문제집으로 시선을 돌렸지. 하지만 긴장을 한 탓일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날 보는 듯한 시선은 오히려 강해졌어. 나는 참지 못하고 다시 뒤를 돌아 창문을 바라봤지. 그 여자애는 아까보다 훨씬 가깝게 창문에 붙어 날 바라봤어. 거의 창문에 얼굴이 붙을 정도로 말이야.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비에 젖은 듯한 머리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여자는 나를 빤히 보며 천천히 자신의 손을 입가로 올리더니 양쪽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넣어 억지로 웃는 듯 양쪽 입을 찢어 보이며 날 쳐다보고 있었어. 나는 압도적인 공포에 완전히 얼어버렸지. 찾았다. 나도 모르게 의자에서 튕겨져나가 일어나 버릴 뻔했어. 학교 종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이 환호하며 일어섰고 그 여자는 스르륵 사라졌어. 나도 그제서야 안도하며 숨을 내쉴 수 있었지. 그때 문이 쾅 하고 열렸어. 기아나! 하은이었어. 하은이는 무슨 운동이라도 한 듯 얼굴이 땀 범벅이었어. 너 괜찮아? 방금 응, 넌 괜찮아? 혹시 느꼈어? 느낀 정도가 아니야. 진짜 교실에 있다가 미치는 줄 알았어. 근데 나 들었어. 뭘 들어? 그게 널 불렀어. 기한이 너 말이야. 계속 보는 년, 저기 보는 년 이러는 거야. 하은이는 보지는 못하지만 너무 큰 악의에 느끼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어. 그리고 그 여자가 찾았다 이랬어. 나는 덜덜 떠는 하은이의 손을 잡아주며 진정시켰어. 괜찮아. 우리는 서로 다른 반에 있었지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낀 것이었어. 다시 한번 느꼈지.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어떤 때보다 끔찍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면서 눈을 뜬 나의 이야기 11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되게 미니 시리즈 같은 느낌이다. 일기에 진짜 이런 좀 무시무시한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겠네요. 정말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겪는다고 쳤으면은 뭐 일기장 한두 권으로 되겠습니까? 눈을 뜬 나의 이야기 12편. 나와 하은이는 수능을 받고 둘 다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었지. 그렇지만 아쉽게도 같은 대학을 가진 못했어. 그래도 둘 다 서울에 있는 곳을 갔기 때문에 서로 1시간 정도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거리였어. 그렇게 별일 없이 둘 다 대학 생활에 적응을 해나갈 때쯤 하은이가 이야기했어. 기아나, 혹시 내 동생놈 좀 가외해줄 수 있어? 네가 나보단 공부 잘하잖아. 네 쌍둥이 동생? 걔 대학 안 간다고 하지 않았어? 부모님들이 그걸 허락하겠어? 공부 안 한다고 놀겠다고 선언한 건데. 좀 해주라. 알겠어. 네 부탁이면 당연히 해야지. 진짜? 와,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너 가회비 많이 달라고 할게. 알겠어. 하은이는 우리 집 사정이 넉넉치 않은 걸 알고는 동생 가회를 붙여준 거였지. 그런 하은이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 그러면 다음 주부터 신촌에서 보자고 해줘. 알겠어. 그러면 다음 주 신촌 우리가 매번 가서 공부하던 그 카페로 가라고 할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음 주가 되었고 나는 미리 카페에 가서 기다리며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지. 누가 봐도 하은이와 닮은 키가 큰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어. 저 혹시
귀한? 아, 네가 하준이구나. 맞아, 내가 귀한이야. 하은이에게 말 많이 들었어. 잘 부탁해. 그래, 나도 잘 부탁해. 그렇게 쌍둥이 동생인 하준이가 왔고, 뭔가 분위기는 하은이와 닮았는데 얼굴은 닮은 듯 안 닮은 듯하게 생겼었어. 언뜻 보면 쌍둥이라는 걸 모를 정도였지. 그건 그렇고 너 하은이랑 별로 안 닮았다. 쌍둥이라고 해서 당연히 똑같이 생길 줄 알았어. 아, 그게 어릴 땐 좀 닮았었는데 크다 보니 조금씩 안 닮더라고. 다행이지. 그렇게 우리는 수업을 시작했고, 나는 하준이의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을 맡게 됐지. 얼마나 알고 있나 테스트를 해본 결과 처참했어. 이게 하루 이틀에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하준아, 너 진짜 알아. 안다고. 근데 처음부터 하는 마음으로 좀 부탁해. 응? 나 2번은 재수하기 싫어. 에휴.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 공부에 집중하던 나의 눈에 뭔가 스치듯 지나갔어. 우리가 앉아있는 곳 뒤편에 4인용 테이블과 소파가 있었는데 분명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어느새 아저씨 한 명이 뒤를 돌아 앉아있는 거야. 난 내가 너무 집중해서 알려주다 보니 못 봤구나 하곤 생각했지. 그런데 앉아있는 아저씨의 차림새가 조금 이상했어. 분명 날씨는 따뜻한데 아저씨의 옷차림은 패딩을 입고 있었거든. 그때 깨달았어. 아, 저거 사람 아니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닫자마자 그 남자가 일어서기 시작했어. 소파가 밀리는 소리가 났고 남자는 벌떡 일어섰지. 나는 말로는 하준이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눈은 그 남자에게서 떨어지질 않았어. 그 남자는 하는 가래 끓는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몸은 그대로 있는 채로 목이 180도로 휙 하고 돌아가 나를 쳐다보는 거야. 남자의 얼굴에는 피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고 입에는 그 피가 들어가 끓는 소리가 난 거지. 나는 눈을 질끈 감았어. 그러자 하준이가 말했지. 귀현아, 괜찮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아, 아니야, 괜찮아.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 그때 내가 든 생각은 하준이는 하은이와 다르게 아무것도 못 느끼는구나.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하은이가 너무 보고 싶다 하곤 생각하던 찰나, 야 꼴통! 내 친구 괴롭히지 마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하은이가 들어왔지. 그러곤 그 남자가 있는 쪽으로 가방을 휙 던지더니 남자가 서 있는 그곳으로 가서 확 하곤 앉아버린 거야. 와, 이렇게까지 갑자기? 너무 세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대담해줬누? 나는 깜짝 놀라 말했어. 하은아, 얼른 일어나, 당장! 하은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괜찮아. 야야 꼴통, 나 귀한이랑 할 얘기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와라. 확 씨, 누나 말 안 듣냐? 아니, 몇 분 먼저 태어난 게 맨날 누나래. 아씨, 미안 하준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하은이가 중요한 일이 있나 봐. 에휴, 그래, 여기 내 번호니까 다음번에는 따로 보자. 저기 저 방해꾼이 없는 데서 조용히 공부하게 말이야. 그렇게 하준이는 내게 번호를 주곤 떠났어. 나는 얼른 하은이에게 뛰어갔지. 하은아, 얼른 일어나, 이리 와. 하은이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 왜 그랬어? 너 알았지? 저기 뭐 있는 거 느꼈지? 근데 내가 깔아뭉갠 거 맞지? 내가 이겼다. 괜찮아? 안 아파? 아니, 아파. 엄청 추워. 막 에어컨을 바로 옆에서 튼 것처럼 아파. 걔 어디 갔어? 네가 가방 던지고 걔 자리에 앉자마자 너 째려보더니 사라졌어. 얼른 나가자. 그렇게 하은이와 밖으로 나와 하은이를 진정시키곤 밥을 먹고 각자 집으로 향했지. 집으로 가던 도중 하준이에게 문자가 왔어. 안녕, 나 하준이야. 오늘 너랑 공부하니까 공부가 진짜 잘 되던데? 나 내일도 공부 알려주면 안 돼? 응?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내일도 같은 곳에서 보자. 아니, 내일은 거기 말고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보자. 저기 저 마녀 할멈이 없는 곳에서. 응? 그래도 하은이가 아는 곳에 가는 게... 그러면 일단 내가 마녀 할멈한테 도착해서 말할게. 내일은 내가 아는 곳에 가자. 알았지? 그래, 알겠어. 그럼 내일 보자. 그렇게 나는 하준이와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됐어. 하면서 눈을 뜬 나의 이야기 12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허, 이거 그 한국 드라마 마냥 갑자기 동생하고 막 연결되고 그런 스토리 아니겠죠 설마? 그렇게 하준이는 지금의 나의 남편이고 자식 셋을 낳았지. 이렇게 되지 마라 또. 자, 어쨌든 이번에는 이 하은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대담하게 무서운 거를 이겨내고 거기에 이제 영가라든지 뭔가 느껴지는 악기의 기운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되게 과감하게 이번에 행동하는 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갑자기 발전을 한다고? 멋있네요. 성장하는 느낌이 들고 이겨내가는 느낌이라서 더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눈을 뜬 나의 이야기 13편. 어느덧 하준이와 공부를 한 지도 몇 개월이 지났어. 하준이는 정말 공부를 안 했던 건지 엉망진창이었지. 그런데 머리는 또 좋은지 알려주는 건 바로바로 받아들이더라고. 신기했어.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것도, 그리고 그걸 바로 받아들이는 것도. 나는 알려주는 것에 대해 책임감도 생기고 보람도 느꼈지. 아마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 이런 마음이었을까? 어느덧 하준이가 수능을 보게 되었을 쯤 하준이가 이야기했어. 귀하나, 이번에 수능 끝나면 나랑 같이 놀러 갈래? 수능도 끝났는데. 응? 그래,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하은이 불러서 같이 놀자. 아니, 마녀는 고생 안 했잖아. 고생한 우리 둘이 놀자고. 그냥. 우리 둘이? 하은이가 섭섭할 텐데. 내가 뭐 좀 물어볼 것도 있고 해서. 응? 같이 가자. 대신에 네가 시험 잘 본다고 하면 생각해볼게. 오케이, 진짜지? 분명 얘기했어. 야, 어째 꼬라지가 또 이거. 애초에 그 처음에 공부를 받아보고 따로 번호를 딸 때부터 이게 작업이 들어갔던 겁니다. 보이네 이거. 아 참나 이거. 그렇게 하준이는 수능을 받고 정말 생각보다 시험을 잘 본 것 같았어. 그렇게 약속을 한 나는 하준이와 함께 한적한 곳으로 드라이브를 했지. 어허, 드라이브요? 이 녀석들을 이거. 난 이미 운전면허를 따놓은 여자였으니까 운전은 내가 했지만, 그렇게 아빠 차를 빌려 한가로이 포천의 어느 곳으로 운전하고 있었어. 와, 포천까지 갔어? 포천 겁나 위쪽인데 그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준이에겐 비밀이지만 난 하은이에게 미리 말을 해놨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어. 하은이는 아 미친놈이 또 기한이 괴롭히는 거야 뭐야, 아, 지 혼자 가지, 적당히 놀다가 버려 기한아 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 그렇게 내가 운전을 하고 하준이는 옆에 앉아 포천에 있는 유명한 카페에 가기로 했지. 30분쯤 달렸을까? 아직 목적지까지는 20분 이상이 남았지만 하준이가 이야기했어. 기한아,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게 벌써 1년이다. 그치? 그러게, 벌써 1년이나 지났네. 너 진짜 잘 따라왔어. 뭐 내가 잘한 게 있나? 그냥 네가 잘 알려준 거지. 덕분에 시험도 잘 본 것 같아. 고마워. 처음에는 진짜 막막했거든? 네가 너무 공부 못해서. 근데 너 진짜 빨리 알아듣더라고. 머리도 좋은데 공부 왜 안 했어? 아, 그게 솔직히 처음부터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부모님이 맨날 우리 집 마녀만 신경 쓰니까 괘씸해서 어디 한번 삐뚤어져 버려야지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당연시 되더라. 그러다 보니 그냥 안 하게 됐어. 어이구. 하은이가 어떤지 너도 알지? 그리고 하은이한테 내 얘기도 들었어? 응, 대충은. 근데 그거 진짜야? 니들 나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난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진짜 외로웠는데 하은이 덕분에 다시 평범해 보이게 살 수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준아, 너도 하은이한테 잘 좀 해. 아 뭐 그건 고맙지. 덕분에 귀한이 너도 알게 해준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카페로 향했고, 카페에서 이것저것 맛있게 먹고 이야기하며 놀다 보니 어느덧 7시가 가까워졌어. 그렇게 우리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고, 우리가 왔던 오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지. 밤은 어두웠고 밖은 가로등 하나 없이 내가 운전하는 라이트에 의지해 겨우겨우 도로를 달렸지. 와, 진짜 안 보인다. 여기 아까 올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치? 그러게. 조심해 기한아. 나도 좀 집중해서 볼게. 응? 그래도 다행히 앞에 차 한 대가 있어서 저 차만 보고 따라가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나는 운전을 했고, 우리 차 앞에는 하얀 승용차 한 대가 같이 달리고 있었어. 얼마나 흘렀을까? 하준이가 물었어. 저 기한아, 그런데 너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응? 뭘 어떻게 생각해? 나 있잖아, 내가 널 좋아하는데 혹시 나 어때? 나 진짜 너한테 잘해줄 수 있어. 어? 뭐라고? 느닷없는 고백 공격에 나는 당황한 것도 잠시, 얼른 앞을 봤지. 그런데 앞에 가던 하얀 승용차 밑에 뭔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 어? 야, 타이밍 개주옥이네. 이게 뭔 일이야 이거? 저 기한아. 아 잠깐만 하준아, 너 저기 승용차 밑에 보여? 어? 승용차 밑에? 어디? 저 앞차?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아, 그럼 저거 그거구나. 그거? 그거가 뭐지? 설마 그거? 쉿! 조용히 해. 모르는 척해. 우리가 말한 그것은 귀신이었어. 하얀 승용차 밑, 그러니까 도로와 승용차 사이 공간에서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비닐이 끼었나 했지. 그런데 그건 비닐이 아니었어. 그것은 점점 승용차의 위로 스르륵 올라오더니 어느덧 브레이크 등, 트렁크, 그렇게 승용차의 제일 위까지 올라간 거야.
그것은 아주 긴 머리카락과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 어두워 보이진 않았지만 그 눈빛이 아주 불타는 건 알았지. 그러면 안 됐지만 나는 너무 무서워서 속도를 천천히 줄였어. 그렇게 앞에 있는 승용차는 먼저 갔고 나는 뒤에서 천천히 우리의 차를 몰았지. 와, 그럼 앞에 차는 귀신 데리고 간 거네. 와, 어떡하냐? 하준이는 너무 진지해진 내 얼굴을 보곤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어. 휴, 조금 천천히 갈게. 그래. 아까 말한 거. 아니야. 나중에 다시 말할게. 하준이는 그렇게 말을 멈췄고 나는 생각했지. 그래, 귀신 보는 여자가 뭐가 좋겠어. 너도 그냥 평범한 사람 만나. 나도 하준이에게 마음이 없지는 않았기에 조금은 아쉬웠어. 그치만 이해는 됐어. 그렇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달리는 차에서 쿵쿵 소리가 날 게 뭐가 있겠어? 난 너무 놀라 운전석 쪽 창가를 봤어. 그런데 아까 봤던 그것이 내 창문에 매달려 입에 피를 한가득 고인 입으로 웃으며 문을 열어달라는 듯 두들기고 있었어. 난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무서울 새도 없이 여기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있는 힘껏 차를 몰았어. 옆에서 하준이는 사고 나겠다고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 그렇게 집까지 한 걸음에 도착한 나는 하준이에게 미안한데 내가 더 이상 운전을 못할 것 같아. 내가 택시 불러줄게 라고 하며 택시를 불러주려고 했어. 하준이는 괜찮다며 알아서 가겠다고 하곤 잠깐 진정하게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사왔어. 나는 음료를 마시며 진정하고 하준이에게 인사를 했지. 그때 하준이가 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 귀하나, 나 너 진짜 좋아해. 너 귀신 보는 것도 알고 조금 무서운 것도 맞거든? 근데 나 그거 버틸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나 싫은 거 아니면 나랑 만나보자 라며. 나는 선뜻 좋다고 말할 수 없었어. 잘못되면 내 친구인 하은이와의 관계마저 깨져버릴까봐.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한 나는 다음날 하은이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 하은이는 미친놈? 내가 그 새끼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계속 귀한이 네 얘기만 묻더라고. 이 미친놈. 하은이의 반응을 보니 나는 하은이가 싫어하겠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하은이는 귀하나, 나 네가 좋으면 다 좋아. 뭐 내 동생 놈이고 뭐고 상관없거든? 근데 너에 비해 내 동생 놈이 진짜 너무 별로야. 그런데 난 네가 좋다고 하면 내가 때려서라도 그 새끼 고쳐줄게. 난 진짜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중에 사귀다가 헤어져도 난 절대 네 탓 안 해. 무조건 그 새끼 탓일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해. 너무 의외였어. 난 형제가 없어서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허락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지. 진짜 내 마음대로 해도 될까? 내가 하준이한테 상처 주는 건 아닐까? 괜찮아. 너만 상처 안 받으면 돼. 걘 좀 상처 받아야 돼. 크크크크. 고마워. 그렇게 난 하준이의 마음을 받아줬어. 그렇게 하준이와 나는 사귀게 됐어.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에휴, 남의 편이라 그런지 내 말은 진짜 듣지도 않고 이놈의 새끼. 하준아, 너 애 셋 아빠다. 제발 말 좀 듣자 하면서 눈을 뜬 나의 이야기 13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번호 따갈 때부터 알아봤다. 자, 어쨌든 뭐 아이 셋까지 낳고 결혼했으면 정말 잘 하고 계신 거죠.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좋으면 됐죠. 뭐 한잔해. 야, 근데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냐, 귀한 인연인 게 소울메이트는 친구가 이란선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이성이고 남자야. 근데 또 그 친구랑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뭔가 그 집안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된 유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굉장히 강하네. 이거 진짜 신기한 인연입니다. 저렇게 되는 게 보통 인연이 아닌 거지. 눈을 뜬 나의 이야기 14편. 나와 하준이는 그렇게 사귀게 되었어. 우리는 정식으로 하은이에게 서로를 소개했고 축하를 받았어. 하은이도 이쯤에서 학교에 있는 친구와 CC가 됐고 우리는 서로 너무 축하하며 같이 커플 여행을 떠나기로 했지. 커플 여행지는 강원도. 강원도는 예전에 내가 초등학생 때 그 사건을 겪은 이후로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 그때의 기억이 안 좋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그런 티를 낼 순 없었어. 와, 강원도다. 기현아, 좋지? 응, 좋네. 그렇게 우리는 한 펜션에 짐을 풀었고 오후에는 레저, 저녁에는 바베큐 파티를 할 생각에 다들 들떠 있었지.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나는 하준이와 하은이 그리고 하은이의 남자친구가 같이 노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예전부터 이모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절대 물가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렇게 다들 재밌게 놀고 나서 우리는 마트에 들러 고기와 술을 왕창 사왔고 그렇게 저녁에는 고기 파티가 시작됐어. 너무 맛있었고 다들 너무 재밌게
재밌게 놀았어. 행복한 하루였지. 그런데 나는 마음속 한 구석에 조금의 찝찝함이 남아있었어. 그것은 펜션이 호수 바로 앞이라는 것. 다들 뷰가 너무 좋다며 칭찬할 때 계속 난 이모 할머니의 말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고 다들 술도 어느 정도 취했지. 각자 커플들은 방으로 들어갔고 다들 취했기 때문에 금방 잠에 들 수 있었어. 어느 정도 잠을 잤을까? 어디선가 박박박 하고 긁는 소리가 났어. 그 소리는 강아지가 문을 긁는? 아니면 책상을 볼펜으로 긁는 듯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가 났고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에 눈을 떴어.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방문 쪽을 바라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 그때 난생 처음으로 가위라는 것에 눌리게 된 거야. 알지? 난 그것들을 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가위에 잘 눌리지 않아. 왜냐면 평소에 보기 때문에 이모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잠을 잘 때 가장 약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넌 잠을 잘 때는 그것들이 네 주변으로 오지 못하더라. 그것 또한 너의 복이다 라고 하셨어. 그런데 가위에 걸려버렸네. 나는 상체는 침대에 걸터 앉은 상태로 가위에 걸렸어. 이렇게도 가위에 걸릴 수 있나? 다들 자다가 눈만 떠지고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몸이 굳은 나는 가위가 풀리기만을 기다렸지. 그런데 조용히 우리 방문이 스르륵 열렸어. 나는 누구지? 라고 생각을 할 찰나 눈앞에는 머리가 길어 바닥까지 닿을 만큼 길게 늘어뜨리고 얼굴은 머리로 가린 채 손톱은 발목까지 내려오고 옷은 누렇게 변색된 옷을 입고 있는 여자였어. 그 여자는 조용히 방문으로 들어와 나와 하준이가 누워있는 침대맡에 섰어. 그 여자는 입꼬리를 씩 웃더니 하는 소리와 함께 하준이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더니 날 보며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이야기했어. 너 네가 보는 애구나. 그러곤 알 수 없는 끼리릭 거리는 소리를 내며 길게 늘어진 손톱이 달린 손을 들어 하준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지. 내가 가질래. 네 거 아니고 내가 가질 거야. 나는 눈만 부릅뜬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가위가 얼른 풀려야 저 잡것을 내가 잡던지 아니면 쫓아내던지 할 텐데 말이야. 신기하네. 어떻게 너 지금까지 살았지? 분명 진작에 우리처럼 되었어야 했을 텐데. 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그 여자는 하준이의 머리, 가슴, 다리를 쓸면서 마구 하준이를 만졌어. 그때마다 하준이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식은땀을 흘렸지. 그때였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을 세게 치는 소리가 났고 내 눈은 방문으로 시선을 옮겼어. 그곳에는 하은이가 씩씩거리는 모습으로 날 쳐다보고 있었어. 귀하나! 여기 뭐 있지? 그 말을 시작으로 난 가위에 풀렸고 풀리자마자 나는 귀신의 뺨을 때리려 손을 뻗었어. 그러자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 하은아 여기 있었어. 너 느꼈지? 응. 자는데 너무 몸이 아파서 너무 놀아서 아픈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씨. 하은이는 이제 나에겐 방패나 다름없었어. 예전에 약했던 하은이가 아니지. 하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쿨쿨 자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 둘은 잠이 완전히 깨버려서 둘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지. 어떻게 알았어? 아니 자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근육통이 아니라 뼈가 아파. 그래서 내 근처에 있나 보다 했는데 이상하게 네 방문에서 뭐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혹시 몰라 가봤지. 진짜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는 보긴 하지만 이것들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하은이가 나보다 훨씬 예민하고 센 것 같았어. 하은아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저것들 버틸 수 있잖아. 그치? 우리가 몇 년 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모 할머니께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자. 이대로 있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칠 것 같아. 이모 할머니 무서운데. 알았어. 조만간 시간 내볼게. 같이 한번 갔다 오자. 그렇게 행복할 뻔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는 이모 할머니께 갔지. 하면서 눈을 뜬 나의 이야기 14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두 분 그래도 많이 적응을 하셨고 일단은 이 하은 친구분이 진짜 강력해지셨네. 대견하네요. 눈을 뜬 나의 이야기 15편. 며칠이 지난 후 나와 하은이는 이모 할머니에게 가기로 했어. 처음 가서 할머니를 뵀을 때보다는 어렵진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의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미묘한 마음으로 할머니 댁으로 갔지. 문을 열자 할머니께서는 담배를 태우고 계셨어. 들어와라. 그러고는 나와 하은이를 빤히 보시더니 허허 이것들 보게나 연락이 없길래 잘 버티나 해서 궁금해했는데 훨씬 더 잘하고 있었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하늘에서 동아줄이라도 내려온 듯 기뻤지. 우리가 여태 버틴 일들이 허사가 아니라는 소리였으니까. 그런데 귀한 인원은 어째 문이 더 열렸다. 이제 거의 반무당인데? 나는 흠칫 놀랐어. 옆에 있는 하은이도 깜짝 놀라 날 쳐다봤지. 네? 그게 요즘 들어 부쩍 잘 보이더라고요. 그치? 너 남자 생겼구나? 네?
그게... 그렇지. 음기만 가득하던 몸에 저렇게 양기가 들어차고 있으니 그것들이 가지고 싶어 더욱 너에게 달라붙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도 해가 끼치는구만. 네, 그래서 왔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다칠까 봐서요. 하은이는 할머니와 나를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지. 얘야,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안녕하세요, 하은이라고 해요. 그래, 하은이, 너도 아주 잘 버텨냈네. 기특하다. 그런데 언제까지 귀한이 옆에 있을 거냐? 네? 제 친구인데 평생 있어야죠. 허허,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닐 텐데. 하나 알려주랴? 너도 곧 열릴 거다. 그렇게 되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너도 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나면 너도 원래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 알겠니? 흠칫. 하은이는 어깨를 들썩이며 흠칫 놀랐어. 내가 물었지. 할머니, 하은이가 열린다고요? 그러면 어떡해요? 뭘 어떡해. 가뜩이나 예민한데 너처럼 문이 활짝 열린 것이랑 다니니까 제 문도 열리는 거지. 그걸 모르고 계속 데리고 다니고 있는 거냐? 너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챘을 텐데. 나는 할 말이 없었어. 왜냐면 하은이가 점점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걸 나도 알았으니까. 그러면 하은이가 열리지 않게 제가 다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둘이 진짜 떨어지기 싫어요. 하나 있지. 그런데 네가 싫어하고 너희 부모는 아주 난리를 칠 텐데.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요. 제 친구 좀 도와주세요. 진짜 하은이는 안 돼요. 신을 받아야 해. 쾅. 내 머릿속에는 미친 듯한 번개가 쳤어. 신을 받는다고? 내가? 어릴 때 본 이후로 평범하게 살려고 했던 내가? 그럼 나도 무당을 해야 하나? 나 하준이랑은 어떻게 하지? 하은이랑 같이 평범하게 살 수도 없고?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들고 있는데, 그때 하은이가 말했어. 할머니, 안 돼요. 기한이 안 돼요. 제 힘들게 사는 거 아시잖아요. 제 무당되면 안 돼요. 그냥 제가 버틸게요. 그냥 제가요. 제발. 허허허, 참 눈물 나는 우정들이네. 허허허. 얘야, 저 정도로 열렸으면 기한이는 벌써 반 무당이야. 네가 싫다고 안 된다고 해도 쟤는 이미 늦었어. 그리고 내가 언제 무당되라고 했니? 신받으라고 했지. 네? 나와 하은이는 할머니의 알 수 없는 말에 둘 다 의문을 품으며 이야기했어. 무당이 아니라고요? 신을 받았는데? 참나, 이것들이 무당을 뭘로 알고. 무당이 뭐 니들이 마음대로 되고 싶다고 되는 줄 알아? 기한이 너는 어렸을 때 버틸 힘이 없어 고생하니 차라리 무당이 돼서 편하게 살라고 한 거였고, 넌 이미 버틸 만큼 버텨서 힘이 있잖아. 그러면 뭐하러 무당이 되니? 그냥 순리대로 신을 받고 신께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기한이 무당 안 되는 거예요? 하은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할머니께 물었죠. 할머니는 신을 받고 평범하게 사는 분들도 많다. 나처럼 무당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무당이라고 별거 없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신을 받았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것뿐. 나는 가슴속에서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안도, 그리고 친구에 대한 고마움 같은 여러 가지 감정으로 눈물이 차올랐고 하은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 그만들 쳐울고 다들 이만 나가! 나중에 날짜를 잡아 신 받게 해줄 테니 그때까지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고 있어. 괜히 쓸데없이 이상한 데 가서 잡기나 끌고 오지 말고. 네,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하은이와 나는 눈이 팅팅 부은 얼굴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주전부리를 사서 집으로 가 파티를 했어. 비록 내가 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은 충격이었지만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친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더 행복한 소식이었지. 비록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말이야. 그렇게 우리는 조촐한 파티를 지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나는 신을 받으러 이모님 댁으로 향했지. 이렇게 눈을 뜬 나의 이야기 15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 결국에는 글쓴이 분이 이제 신을 받기로 한 거구나. 근데 여기서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신을 받으면 저도 무조건 무당이 돼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신 내림만 받고 무당은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신께 기도만 또 드리는 거고. 이렇게도 될 수가 있구나. 처음 알았네요. 눈을 뜬 나의 이야기 16편 마지막 이야기.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눈을 뜬 나의 이야기 16편. 뭐 초반 부분에 약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손발이 좀 오그라드는 그런 게 있었는데, 뒤에 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몰입이 돼가지고 와, 엄청 집중해서 본 글입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본 글인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편으로 왔습니다. 빠르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후 나와 하은이는 이모 할머님 댁으로 향했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거의 실신하시다시피 했지. 누가 아니겠어. 자식이 신을 받겠다는데. 그렇게 평범하게 살려고 십수년을 고생했는데. 나뿐만 아닌 옆에서 지켜보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모른 척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친구를 버릴 수도 없었어. 그렇게 나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설득해 허락 반, 강요 반으로 허락을 받아냈지. 불효한 자식의 마음으로 이모님 댁으로 향하는데 하은이가 말했어. 귀하나, 너 진짜 괜찮아? 부모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괜찮아. 우리 이제 강하잖아. 하은이 너도 나 때문에 많이 포기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우리 기한이 든든하다. 얼른 해버리고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좋아, 가자. 우리는 억지로 기분 밝은 척 할머님 댁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님과 어느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많이 와 계셨고, 그 앞에는 작두, 그리고 제사상과 돼지 등등 여러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 우리는 긴장한 얼굴을 하곤 들어갔지. 귀한이 왔냐? 하은이 너도 왔구나. 이리 들어오너라. 나는 할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고, 하은이는 장구랑 악기를 연주하는 아저씨들 옆에 앉아 있었지. 귀한이 너는 여기서 저 옷으로 갈아입고 오너라. 걸려있는 옷은 알록달록했고 팔에는 하얀색 천이 걸려있었어. 나는 그 옷을 입곤 머리에는 뾰족한 고깔 같은 것을 썼어. 이 옷은 무복인데 이모 할머니가 하실 때 보기만 했지 입는 것은 처음이었어. 입으면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감촉이 좋은데? 이쁜데? 하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했지. 그렇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 그러자 할머니는 저기 가운데 서면 된다. 그렇게 난 가운데 섰고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지. 하은이도 날 보며 웃음을 참는 듯 키득거렸어. 덕분에 나도 긴장이 좀 풀렸고. 그러자 할머니는 조용! 지금부터 귀한이의 신내림을 시작하마 하시자마자 아저씨들의 장구 소리와 악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난 어리둥절 가운데 서서 뭘 해야 하나 하고 있었지. 그러자 할머니는 뛰어라. 지금부터 내가 멈추러 갈 때까지 뛰거라 하셨어. 난 예전에 할머니가 구슬할 때 봤던 생각을 하며 점프를 뛰었지. 다리가 너무 아프고 뛸 때마다 무릎, 허리 할 것 없이 아팠어. 이놈의 저질 체력. 멈추고 싶었어. 그러자 계속 뛰라니까 멈추지 마! 라는 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어. 난 헉헉거리며 계속 뛰었어.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편해지더라? 뭔가 뛰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물속에서 가만히 둥둥 떠있는 그런 느낌 알지? 튜브를 몸에 걸치고 수영장에 떠있으면 다리는 가만히 있어도 둥둥 떠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순간 뭐지? 하는 찰나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 정말 너무나도 새하얀 방에 내가 무복을 입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런데 저쪽에서 너무나도 이쁜 옷을 걸친 아주 젊은 여자가 나에게 다가왔지. 뭔데 저리 이쁘지? 부럽네 진짜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키득키득하며 손을 입으로 가리며 웃더니 결국 왔네.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진짜 오래 걸렸네 기아나 라며 정말 나긋나긋하고 포근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어. 네? 절 아세요? 그럼 잘 알지.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네 곁에서 떨어진 적도 없었지. 혹시 사람은 아니신 것 같고 절 지켜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힘들 때 왜 안 도와주셨어요? 나는 현생에 사는 일에 함부로 도움을 줄 수 없단다. 그래서 계속 네 옆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말하는 걸 네가 무시했잖니. 제가요? 그래. 어쨌든 왔으니 됐다. 이제 내가 바로 옆에서 널 지켜줄 수 있으니. 그렇게 다시 하얀 방이 점점 없어지는 듯 하더니 내 눈에는 하은이가 엉엉 울면서 앉아 내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있었어. 기아나! 기아나! 정신 차려! 하은아! 기아나! 기한이 맞지?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 있었어. 할머니는 됐어. 이제 다 됐어 하시더니 갑자기 나에게 절을 하셨어. 이리 힘든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기한이도 잘 모실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곤 너무 힘드시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어. 난 옆에 계신 아주머니들의 도움으로 옷을 갈아입곤 하은이와 만났지. 그렇게 하은이와 집에 가며 하은이가 이야기했어. 나 도저히 밥 못 먹겠어. 왜? 네가 뛴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기아나, 너 괜찮아? 너 거의 3시간을 뛰었어. 에? 3시간? 나 뛴 거 30분 정도밖에 안 돼 보였는데? 에휴, 일단은 집에 가자. 우린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갔고 부모님이 달려나와 나를 맞아주었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할머니에게 가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전혀. 그렇게 다음날 다시 하은이를 만나 밥을 먹으며 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 난 그 이야기를 듣곤 충격을 받았지. 내가 뛰기 30분쯤 되었으려나? 갑자기 내가 뛰다가 딱 멈추더래. 그래서 할머니가 뛰라니까 뭐하고 있어! 하고 소리치니 내가 갑자기 너 있네. 진짜 귀청 떨어지겠네. 조용히 안 해? 내가 인형 몸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랬는지 몰라? 겨우 얻었네. 하면서 웃더라는 거야. 할머니는 저 요망한 것이 결국은 틈이 벌어진 사이로 들어오는구나.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들어오긴. 여기 계신 장군님들이 무섭지도 않으냐? 하곤 소리 지르셨대.
그러자 난 아니 안 무서운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돌아다녔을 것 같아? 이꼴 저꼴 다 보면서 저런 장군들 하나 안 봤을 것 같아? 하면서 막 웃더래. 그러자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이 방울과 칼 그리고 부채 같은 걸 흔드시며 막 뭐라고 하니까 내가 용 쓴다 용 써.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라 인연은 이제 내 거야. 내 거라고. 드디어 들어왔다. 들어왔어. 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박수를 치더래. 와. 그런데 갑자기 내가 싫어. 뭔데 이거?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너 인연 뭐야? 하면서 내가 풀썩 주저앉더래. 그렇게 다시 10분쯤 할머니와 누워있는 내가 대치 아닌 대치 상태가 됐을 때쯤 갑자기 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공중으로 공중공중 뛰더라는 거야. 그러자 할머니가 뭐라고 중얼거리시고는 됐어. 선녀님이 도우셨다. 우리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선녀님이 직접 오셨어. 하시며 같이 옆에서 뛰셨대. 그렇게 거의 2시간을 같이 나와 할머니는 공중공중 뛰었고 내 발에서는 피가 나고 살까지 다 찢어졌대. 그러자 하은이가 엉엉 울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내가 아는 세상으로 내가 돌아온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너무 놀랐어. 대체 언제부터 나를 노리려고 여자 귀신이 붙어 있었는지 10살 때였는지 아니면 그 이후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 난 할머니께 전화해서 물어봤고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 신을 받을 때 옆에 신어머니가 서 있는 이유는 신을 잘 받게 해주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신을 받기 전에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온갖 잡기나 악신들이 들어올지 모르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어머니가 신을 골라주는 것이라고. 그런데 신도 어떤 신이 올지 모르지만 신을 받는 사람과 신의 상성이 맞지 않는다면 금방 신이 떠나버려 미치광이가 되거나 아니면 뜨내기 무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어머니의 자질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어. 그렇구나. 그런데 처음에 나한테 들어온 게 악귀였던 거야. 그렇게 할머니가 악귀를 빼내는데 실패하셨고 다른 무당분들과 노력을 하고 계시던 도중 갑자기 선녀님이 나에게 들어오며 직접 해결하시고 한 거래. 그래서 나는 지금 선녀님을 모시고 있지. 현재로 돌아와서 나는 저번에 말했듯이 하은이의 동생과 결혼해서 아이 셋을 잘 낳고 지내고 있고 무당은 아니지만 집에 작게 신당을 만들어 선녀님께 기도를 하지. 뭐 테마나 점사 이런 건 전혀 못해. 그런데 가끔 길을 걷다 어떤 사람을 마주치면 그 사람의 찰나가 보여. 그게 몇 년 후일지 아니면 며칠 후일지는 몰라. 그치만 대부분은 안 좋은 일만 보여. 만약 길을 걷다가 어떤 30대 여자가 혹시 물가는 가지 마세요 혹은 나쁜 생각 마세요 하거든 믿져야 본전으로 말을 따라줘. 혹시 말을 건 사람이 나일지도 몰라. 나도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날은 하루 종일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사람이 다치는 것보단 나으니까. 하은이도 결혼하고 지금 애 둘 엄마고 여전히 그것들을 느끼긴 하지만 많이 줄어들었어. 나도 선녀님을 받은 후 보이는 것은 많이 줄어들었어. 그리고 어지간한 귀신들은 가까이도 못 오더라. 진작 받을 걸 그랬어. 선녀님을 받은 후에는 그다지 특별한 일은 없고 해서 그나마 간간히 뭐가 휙휙 보이고 소름 끼치는 애들이 쳐다보는 정도? 근데 그것들은 여기에 쓸만한 일들이 아니라서. 여기까지 글을 읽어줘서 고맙고 아줌마의 푸념처럼 혹은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남기는 일기처럼 글을 적었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것보다 이렇게 버텨냈어. 그러니 너희도 힘내라는 이야기를 적고 싶었고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하은이처럼 버티고 버티면 다 지나갈 거야. 작은 상처라고 생각하고 버티면 더 큰 굳은 살로 다른 상처가 나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테니 포기 말고 힘냈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남편 내 친구 모두 사랑하고 건강하자. 글 쓰는 동안 행복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귀한 여자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진짜 너무 잘 됐습니다. 네, 또 내림을 받고 나서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본인도 만족해 하시고 굉장히 또 행복하게 가정을 잘 꾸려서 이어나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고 글 읽는 동안 너무너무 몰입해가지고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제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나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